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연이 선사하는 귀한 선물 6가지 약초의 놀라운 효능과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유, 차전자, 진피, 그리고 지정, 진자, 청이자까지. 이 이름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각각의 약초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연 이 약초들이 어떤 독특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특징들을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일부 약초들은 아름다운 외형과 생명력으로 인해 정원수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매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지혜와 선물을 함께 느껴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약초부터 함께 깊이 있게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약초는 바로 지유입니다. 지유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인 오이프레스안구isorba OFFICINALIS 린 또는 장엽지유sanguisorba OFFICINALIS 린 VAR LONGIFOLIA 버트 YN리의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땅의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지유는 옥시, 산자, 산조삼이라는 다양한 이명으로도 불리며 우리나라 각지를 비롯하여 중국의 강소, 안희, 하남, 하북, 호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봄에 싹이 돋기 전이나 가을에 잎과 줄기가 마른 뒤에 뿌리를 채취하여 깨끗이 손질한 후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건조된 뿌리는 불규칙한 방추형 또는 원주형으로 생겼으며 때로는 약간 굽어있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길이는 대략 8cm에서 13cm 정도이고 지름은 0.5cm에서 2cm 정도입니다. 겉면은 암자적색이나 흑갈색을 띠고 있으며 세로 방향의 주름과 가로, 방향의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은 쓰고시며 성질은 차갑습니다. 지유는 주로 간경, 위경, 대장경에 작용하여 그 효능을 발휘합니다. 핵심 효능으로는 양혈지혈과 해독염창이 있습니다. 양혈지혈은 혈혈로 인해 발생하는 출혈을 먹게 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해독염창은 몸속의 독을 해독하고 각종 헌대나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능을 뜻합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지유는 토열, 코피, 혈리, 북루, 월경, 과다와 같은 다양한 출혈성 질환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출혈에도 지혈 작용을 하여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화상, 습진, 피부 궤양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도 외용 또는 내복으로 활용되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 및 급성 대장염 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유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몸이 허하고 냉한 허한 체질의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 또한 권장되지 않습니다. 드물게 소화불량, 두통, 팽만감,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유에는 간에 독성을 줄 수 있는 파이롤리지딘 알칼로이드 PA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PA 성분이 제거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자세히 살펴볼 약초는 바로 차전자입니다. 차전자는 우리에게 친숙한 질경이 PLANTAGO, ASIATICA, 린 또는 털질경이 PLANTAGO, DEPRESSA, WILLDENOW의 잘 익은 씨앗을 한약재로 이르는 말입니다. 차전실, 저이타수자, 봉안전인 등 여러 가지 이명으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사할린, 타이완, 중국, 시베리아 동부, 히말라야 등 아시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가을에 열매가 충분히 익으면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린 후 씨앗을 털어내어 약재로 사용합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갑습니다. 차전자는 주로 신경, 간경, 폐경에 작용하여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핵심 효능으로는 이수, 청수별, 삼습지사, 청간명목, 청폐화담 등이 있습니다. 이수 작용은 뛰어난 이뇨 작용을 통해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청수별은 몸속에 불필요한 습기와 열을 제거하는 효능입니다. 삼습지사는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간의 열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청간명목 효능과 폐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삭이는 청폐화담 효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효능 덕분에 차전자는 방광염, 요도염과 같은 비뇨기 질환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설사와 변비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장 건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눈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눈의 피로를 덜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열로 인한 해수기침 치료에도 사용되어 호흡기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차전자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 부분으로 80% 이상이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변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한 체중 감소, 항암 및 항균 작용, 성인병 예방, 그리고 기관지, 눈,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전자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의 운동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음 복용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게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인지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초는 진피입니다. 진피는 귤나무 시트러스 UNSHIU 마커비치 또는 시트러스 RETICULATA 블랭코의 잘 익은 열매 껍질을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귤피, 홍피, 귤자피라고도 불립니다. 진피는 주로 기를 다스리는 약, 즉 이기약으로 분류됩니다.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잘 익은 귤의 껍질을 채취하여 깨끗이 손질한 후 햇볕에 충분히 말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더욱 좋아진다고 하여 오래된 껍질이라는 뜻의 진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주로 비위, 폐경락에 작용하여 그 효능을 발휘합니다. 핵심 효능으로는 이기, 조수파담, 건이, 지사 등이 있습니다. 이기 작용은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조수파담은 몸속의 습담을 제거하여 소화를 돕고 가래를 삭이는 효능입니다. 건이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하며, 지사는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 덕분에 진피는 소화불량, 구토, 설사, 가래, 기침 등 다양한 증상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특히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만성적인 소화불량 개선에 매우 유용하며 식체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진피에 함유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피부 미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진피와 청피는 모두 귤 껍질을 사용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피는 잘 익은 귤 껍질을 말린 것이고, 청피는 덜 익은 귤 껍질을 말린 것입니다. 진피는 주로 중상초비위, 폐에 작용하여 소화기 및 호흡기 계통의 기운을 조절하는 반면, 청피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성질이 강하여 주로 중하초에 작용합니다. 진피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허약한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다량 섭취를 피해야 하며, 장기간 다량 복용 시에는 위장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약재가 그렇듯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정, 진자, 청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지정, 진자, 청이자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등록된 한약명이나 그에 대한 상세한 효능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한의학 서적이나 약재 도감에서는 이러한 이름의 약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이름들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방언이거나 혹은 매우 오래된 기록에만 남아있는 약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약재의 세계는 넓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정의 경우 웹 검색 시 주로 지정 감사제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검색됩니다. 이는 특정 약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지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이름이 약재와 관련되어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약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채취되고 사용되는 민간 약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문헌상으로만 존재하는 약재이거나 약재의 명칭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불리게 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재명은 그 약초의 형태적 특징, 효능, 채취 시기 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지정이라는 약재가 존재한다면 그 이름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정 약재로서의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진자는 물리학에서 진동자를 의미하거나 일본의 신사를 번역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약재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자라는 발음을 가진 다른 약재들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암을 의미하는 한자어 중에 진이 포함될 수 있는데 계암나무의 열매인 계암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특정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암은 예로부터 귀한 식품으로 여겨져 왔으며 비타민이,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인체에 매우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기여하며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진자가 계암과 관련된 약재라면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은 견과류로서 인체에 보익하는 효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헌적 근거보다는 추측에 가깝고 명확한 한약재로서의 진자는 현재까지는 그 존재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진자라는 이름이 실제로 약재로 사용되었다면 그 효능과 용법은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이자입니다. 청이자는 한자 뜻 그대로 푸른 오얏 열매 또는 푸른 자두 열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오얏자두의 덜 익은 열매를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덜 익은 자두는 완숙된 자두와는 성분 구성이나 효능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덜 익은 과일은 특정 성분들이 더 농축되어 있거나 소화를 돕는 효소 등이 풍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매실의 경우 덜 익은 청매실이 해독작용이나 소화 촉진에 더 효과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청이자가 덜 익은 자두를 의미한다면 신맛이 강하고 수렴하는 성질이 있어 이뇨작용을 촉진하거나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청이자라는 이름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양리 작용이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간에서는 덜 익은 자두를 사용하여 특정 질환을 다스렸을 수도 있지만 현대 한의학에서는 청이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약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청이자를 약재로 사용한다면 그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적절한 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한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두의 품종 또한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품종의 자두를 의미하는지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정원수라는 단어는 특정 약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심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약초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정원수로서의 약초의 특징을 소개하는 영상이 검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몇몇 약초들은 아름다운 외형이나 독특한 향기 등으로 인해
정원에 심어져 관상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지유의 오이풀이나 질경이는 관상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약초들 중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독특한 수영을 가진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화, 목련, 산수유, 모과나무, 감나무 등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선사하면서도 그 뿌리, 껍질, 열매 등이 모두 약용 가치가 높은 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허브류 약초인 라벤더, 로즈마리, 민트 등은 향기로운 잎으로 정원을 채우고 동시에 다양한 치료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초를 정원수로 활용하면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필요할 때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약재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약초를 정원수로 가꾸는 것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원수로서의 약초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연의 생명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식물을 넘어 살아있는 약국이자 치유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지유, 차전자, 진피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그 효능이 오랜 기간 동안 입증되고 과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밝혀진 귀한 약초들입니다. 각각의 약초는 우리 몸의 특정 부분에 깊이 있게 작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유는 강력한 지혈 및 해독 작용으로 출혈성 질환과 피부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차전자는 탁월한 이뇨 및 소화 개선 효능으로 비뇨기계와 소화기계 건강을 돕습니다. 진피는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여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 약초는 현대인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자연 친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 진자, 청이자는 현재까지 명확한 한약명으로서의 정보가 부족하며 문헌상 기록이 희박하거나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민간에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현대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그 존재와 효능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치유의 힘과 지혜를 선사하지만 약초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체질과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약초의 효능과 부작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약초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과 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본 약초들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작은 지혜와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이 주는 생명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